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배제한 채 차트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업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 테마, 재무 상태 등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신뢰성이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떠셨어요?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 전체가 쉽지 않죠. 외인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맞고 있는데요. 혹자들은 지금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사둘 때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관리하고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는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있을 이벤트들은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매수를 외치고 코스피 3,500, 4,000을 이야기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겠죠. 3,500, 4,000 언젠가는.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무튼 증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단기 흐름이 괜찮은 종목과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흥국입니다. 6월 5일 이때 같이 한번 공부했었던 종목이에요. 리뷰는 안 해드렸지만 이후에 큰 슈팅이 나왔고 지금 계속 하락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왜 공부해야 하느냐? 여태까지 봐왔던 슈팅 예상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죠.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떤 시그널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패턴에서의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미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 주는데, 즉 삼각수렴 패턴으로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끝에서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게 된다.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삼각형 모양을 깨는 지점이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상승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이 지점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지금 흥국은 1차 매수 타점 근처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지점 근처에서 지지받고 반등해 준다면 이 지점이 2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은 아직 없지만 이렇게 2차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 종목을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상승 삼각수렴 패턴으로 보였던 차트 두 종목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볼게요. 제가 예전에 3달 전 단독 영상으로 고점은 그대로이고 저점이 올라가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즉 상승 삼각수렴 패턴과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하나생명 두 종목이었잖아요. 삼각수렴형 패턴 단독 영상이었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그러면 잠깐 한번 볼게요. 현대일렉트릭 차트입니다. 이때 5월 13일에 상승 상각 수렴 패턴을 알려드렸었고 매수 타점은 1차로 이때가 될 수 있고 2차 매수 타점은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해 줄 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살짝 깨긴 했지만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반등에 성공해 주었는데요. 이때가 2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겠죠. 이런 반등이 없었다면 패턴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쭉 밀렸다면은 패턴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2차 매수 타점 이후에 지금 꽤 큰 폭으로 상승해 주었죠. 완벽하게 그 모양에 딱 들어가는 그림은 없어요. 이런 패턴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삼각수렴형 패턴 이후에 한번 상승해주고 그 상단 부근에서 지지받고 재차 상승할 때 이때가 2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생명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1차 매수 타점 이때죠. 이후에 한번 상승 후 깊게 눌러주고 이 라인에서 반등해 줄 때가 2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 종목은 이 지지 라인이 뚫리면서 저항선으로 바뀌었지만
이 라인만 뚫어준다면 역시 패턴을 완성했다고 생각하면서 2차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대로 무너진다면 패턴에서의 2차 매수타점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과 지지와 저항의 원리예요. 이런 패턴에 꼭 맞게 맞춤 옷을 입은 듯한 그런 차트는 거의 없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반복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 확률이 높더라 라는 확률이 높은 과거의 경험치예요. 하지만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패턴의 원리만 생각하시고 그 패턴을 완성해 줄 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같이 보았던 흥국이라는 종목에서도 이런 것을 잘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조 대림입니다. 월봉을 보면 이때 거래량과 상승폭이 엄청 컸어요. 이후에 지금 이 부분의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밑꼬리와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대양봉의 상단에서 3개월째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와 매수세가 굉장히 팽팽했다는 얘기겠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봐도 매도세와 매수세가 엄청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봉을 보면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꽤 터졌지만 정고 돌파를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모양새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이전 고점 돌파를 하러 갈 수도 있는 차트가 됐죠. 정고 돌파를 실패하면 최대한 깊지 않게 짧은 시간 내에 정고 돌파를 시도해야 좋다. 이 부분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고 돌파 기간을 짧게 가져간다면 정고 돌파 후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참고 종목으로 앞타바이오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여기서 정고점 돌파 실패 이후에 쭉 내려왔다가 이때 3거래일 상승을 보고 이날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부했었죠. 이후에 정고 돌파 기간을 점점 짧게 가져가면서 큰 슈팅,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단 앞타바이오는 121선까지 수렴된 상태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지만 사조 대림은 그 조정 기간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상승에 대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예전에 분석했던 흔적이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있었지만 쌍봉을 만들어주고 쭉 내려왔죠. 이때를 보면 이 라인이 이제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금 양봉 두 개가 섰으니까 음봉 없이 장대양봉으로 쭉 뚫어주면서 돌파를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근처에서 조정을 받거나 한번 밀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어제와 같은 폭락장에서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면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 대장주죠. 라닉스라는 종목하고 대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사이토젠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면 이 음봉 잘 보세요. 이 음봉이 이 양봉보다 높은 곳에서 쏟아져 내려온 그림이라면 이 종목은 이 위에서 시세가 끝나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고점을 지금 이 앞에 양봉의 고점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장대 음봉 그리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작고 밑꼬리가 긴 캔들, 이건 뭐다? 추세 전환의 신호이다. 만약에 이 음봉이 높은 곳에서 쏟아져 내려왔다면 이 종목은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캔들 말고 이 캔들을 제외하고 이 캔들까지만 본다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 달에 이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8월 초부터 이 종목은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바로 직후부터 보고 있었어요. 이 상승분이 충분하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한번 상승이 나온 그림이네요. 그러면 일봉을 한번 봅시다. 제가 보고 있던 자리는 8월 2일이었어요. 이때부터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12일에 약 24%짜리 큰 상승이 나왔지만 윗꼬리를 길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봉 캔들을 하나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이 근처에서 지지만 잘 받는다면 추가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월봉에서 보았듯이 높은 자리에서 전고점을 한번 뚫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KMH 하이텍입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시세를 주면 조정을 엄청 깊게 줬어요. 이때도, 그리고 이때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고점도 이전 고점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캔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이 갭을 금요일에 완벽히 메우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근처까지는 메운 그림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대응 라인을 이렇게 갭 구간의 시작점으로 그어 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밑으로 주가가 뚫고 내려온다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시가가 금요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거나 낮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터치 혹은 살짝 깨지더라도 다시 회복해주고 뚫고 올라와서 이 시가를 회복해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인 거 아시죠?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제가 이때 한번 분석해 드렸었어요. 한참 하락할 당시에. 분석 이후에 이 라인에서 검은색 실선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다가 이때 한번 살짝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이 중요한 라인을 한 번에 뚫어주면서 추세를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이후에도 이 라인을 잘 살려가다가 장대 양봉으로 모든 이평선들을 한 번에 다 뚫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캔들이 뜬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흐름에서 음봉이 나온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모든 이평선들을 다 뚫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거래일 동안 이런 몸통이 짧은 양봉 캔들을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다음 주 화요일 시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 위에서 이렇게 갭으로 뜬 상태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는 시가가 금요일 종가보다 낮게 시작하면서 양봉으로 올려주면 이 종목은 큰 슈팅이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것은 우상향 차트에서 더 신뢰성이 높은데요.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이런 흐름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뢰도가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화요일에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시가가 낮게 시작한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정을 준다면 어떻게 주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슈팅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다음 종목은 빅텍입니다. 대표적인 방산주 중 하나죠. 예전에 엄청난 상승 이후에 급락을 했었는데 이후에 모든 갭을 결국은 다 메꿨어요. 이후에는 횡보 흐름을 거의 1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때 한번 슈팅 자리에 있었어요. 거래량도 실렸고 작은 골파기 구간도 보였고 하지만 강력한 저항 구간에 밀려서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횡보 흐름을 탔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앞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 거래량만 실려준다면 이때처럼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라인을
공략해 볼 수도 있을 만한 흐름을 만들어 놨죠. 주린이 분들은 아예 이 구간을 뚫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GH 신소재입니다. 이때 장대 음봉이 떴을 때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1선을 노란색 21선을 타고 가고 있고 거래량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 거래일에 21선을 지지받고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워줬죠. 이후에도 21선을 깨지 않고 잘 움직여주고 있다가 이 거래일 동안 적지 않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속으로 3거래일 동안 밀렸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추세가 하방으로 돌아섰다라는 시그널이 아직 보여지고 있지 않고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시 상승한다면 지금 이 위에선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도세는 강할 것이다. 주린이 분들은 조금 더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조금 더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려 제강입니다. 우선 월봉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전에 보았던 사이토젠 차트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큰 상승 이후에 월봉으로 조정을 받다가 반등하는 차트인데 사이토젠 차트와 뭐가 다르죠? 첫 번째 장대 양봉 이후에 첫 번째 음봉 캔들이 이전 상승했던 이 장대 양봉보다 훨씬 위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죠. 이러면 이 종목은 이때 시세가 한번 나왔을 확률이 꽤 높아요. 이 양봉이 지금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토젠 차트와의 공통점은 뭐죠?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런 몸통이 작고 밑꼬리가 긴 캔들이 등장하면 다음 캔들은 상승 전환일 가능성이 높다. 월봉 연봉으로 볼 때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이번 달에 꽤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일봉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면 지금 이 저항 구간을 강력하게 뚫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잘 지켜준다면 슈팅이 나올 만한 차트예요. 살짝 무너진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해주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월봉에서 보았듯이 일시적인 반등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면 큰 상승 이후에 한번 하락을 하고 이 뒤에서 이 밑에서 몸통이 작은 캔들로 3개월 동안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번 달에 상승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았어요. 일봉을 보면 이 종목은 딱 보면 특징이 거래량이 순간순간 이렇게 터지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 역대급이다 라고는 할 순 없지만 나쁘지 않은 신호죠.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어땠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오히려 좋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단기간 시장보다 힘이 셀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조정을 받는 그림도 하락 조정이 아닌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금요일 조정 모양도 밑꼬리가 긴 십자 도치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주린이 분들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월봉을 먼저 볼게요. 이 종목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때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을 잘 봤는데 장대 음봉 이후 이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이 장대 양봉의 출현, 그러면서 추세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종종 공부했던 모습이죠. 이렇게 조정을 잘 받은 이후에 2차 대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2개월 크게 하락하고 이번 달에 꽤 큰 반등이 있었네요. 그리고 일봉을 보러 갑시다. 코로나 이후의 상승폭에 비하면 이 조정이 깊게 보여도 엄청난 하락 조정은 아니에요. 하락하는 가운데 지금 이 중간에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데 거래량이 붙어주지 못하고 이 라인에서 지금 밀린 모습이죠.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거래량이 고개를 들면서 장대 양봉을 하나 이렇게 세워주었고, 역시 이 라인에서 한번 밀렸지만 이때와는 다르게 목요일, 금요일 조정을 괜찮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었는데, 문제는 월봉에서 봤듯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길지 않은 시간에. 그래서 이 종목은 접근하시려면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 손절 구간도 타이트하게 잡아야 하지만, 만약에 상승 흐름을 탄다면 익절 구간도 조금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이때 같이 공부한 이후에 크게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유혹의 차트다. 기억나시죠? 주봉을 먼저 보면 3주 만에 큰 하락이 있었고, 몸통이 작은 전환 도치형 캔들이 선 이후에 이 앞에 캔들을 모두 회복해주는 거의 똑같은 크기의 양봉 캔들이 하나 샀어요. 이 전환 도치형 캔들은 밑꼬리가 이렇게 길면 더 좋지만 이렇게 짧아도 다음 캔들이 상승이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잘 받은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조금 작아 보이죠? 일봉을 다시 돌아가서 큰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전 매물대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역시 정고점 매물에 한번 밀린 모습이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갭을 메꾸러 가지 않고 이 라인에서만 지지만 잘 받는다면 정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갭 구간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다음 주부터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봅시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14일인데 역시 녹화를 하다 보니까 15일 새벽 1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은 예약 게시로 내일 오전 7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어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보시라고요. 이번 주 어려운 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